자칫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기로에 있었던 상황이거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인데 우리가 그때 진짜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네.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네. 그때 뭐 연호 술 파티가 있었니 없었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연호 술 파티를 했을 때 그러면 출정 기록을 보면 실제로 그럼 이화영이랑 걔네들 그 쌍방울 애들이랑 같은 날 그냥 나간 게 맞느냐 다 보면 되잖아. 밝혀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했던 그 장본인이 사람이 김현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뭐 지금 앵커님이 다 정리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더 정리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것은 검찰이 진술을 짜맞췄다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다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이화영까지 전부 다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을 짜맞추려고 하면 이들이 검찰청 내에서 진술을 짜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님의 폭로로 인해서 저들이 거의 매일같이 수원지검 1313호실에 모여서 세미나 하듯이 진술을 짜맞췄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진술 세미나라는 용어가 나온 그렇습니다. 건데요. 연호 술 파티도 거기서 나왔고요. 네.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네들이 진짜 그 당시에 그 1313호 같이 출정을 했냐. 그렇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재판장이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천신만고 끝에 재판장이 야 그래 수원구치소 너네 그 자료 내놔라고 명령을 때린 거예요. 명령 때렸어. 네. 명령을 때렸고 사실 구치소 내 자료 같은 경우는 뭐 대북 송금 사건 말고 다른 재판에서도 종종 사실조회 신청하고 그걸 통해서 제출을 받고는 합니다. 근데 유독 이 재판에서만 사실 저희는 그때 그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하고 나서 이 자료 나오면 재판 끝났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조회가 인정이 됐고 그게 구치소에 송달이 됐는데 네. 구치소에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법원 거절해요? 명령을 아예 거부해 버린 거고 더 황당한 거는 똑같은 자료를 검찰에는 제출을 했어요. 와, 진짜 이거 정말. 검찰에 제출한 건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제출했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 수원구치소장, 그러니까 김현우 소장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자료 중에는 출정 일지, 호송 일지 그리고 일반인 접견할 때는 녹음을 합니다. 이 녹음 자료 이런 거 다 실시간으로 제출을 했는데 녹음 자료 같은 경우는 뭐 관련 규칙에 나와 있어요. 공소 유지나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송 일지 뭐 출정 일지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규정도 없는 자료를 검찰한테 다 제출하고 우리가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알고서는 우리한테도 줘라라고 해서 법원이 명령을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안 줬고 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다니까. 네. 진짜. 그래서 그 당시 1심에서 사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가지고 지금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은 나시겠지만 1심 말미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세미나 연호 술파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이게 뭐 재판의 핵심 이슈로 부각됐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네. 1심에서는 이게 전혀 이슈가 안 되고 1심이 넘어가 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항소심 가서 이 자료를 겨우 입수를 했는데 그때 입수한 것도 구치소에서 제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략을 바꿔서 구치소는 뭐 안 준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야 검찰 너네 갖고 있잖아. 받았으니까. 너네 구치소에서 받았잖아. 갖고 있잖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자료 중에 일부를 이미 검찰이 변론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법정에서 사용한 증거니까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한테도 내놔. 해서 결국은 검찰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는 그 자료를 끝까지 안 냈어요. 이거 진짜 아니 김현우가 이번에 봐봐 체포 집행할 때 아주 기배가 없는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나는 힘이 없어요. 법적인 뭐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정말 아무것도 나몰라라 했던 앤데 이때는 엄청 기백이 있어요. 완전 주도적이네.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이 뭐 있다니까. 검찰한테 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은요.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했던 상황에서의 검찰 입장이 아니라 의심을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증거를 달라 그랬는데 의심받고 있는 범인한테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통상의 경우에 검찰에게 자료를 준 거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른 다르잖아요. 건이지. 전혀 다른 건이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지. 그때 당시에 막 이거 그 뭐 좀 연어를 먹었느니 술을 마셨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피의자들 그렇게 진술 세미나 했던 사례가 정확하게 비슷한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유야무야가지고 다 넘어갔는데 이번엔 밝혀지리라고 빌었고 그때 김광민 변호사님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도 언론에서 많이 알려주고 해서 이렇게까지 세상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안 넘어가?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때도. 그래서 보면은 이 김현우라는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아주 큰 분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도구로 한번 활용하고 나중에는 윤석열 특혜주는 도구로 활용했던 것 아닌가 의심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김현우가 사실은 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있어?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관련 대책위 의원들이 수원 구치소에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냐 내놔라 이것도 항의도 하고 네. 이화영 부지사도 만나가지고 관련 정황에 대해 얘기를 들으려고 그 한 7분 정도가 수원 구치소에 가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때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하고 가거든요. 네. 예, 협의를 하고 갔는데 수원 구치소 정문에서 막힙니다. 협의하고 갔는데? 당연히 협의하고 가죠. 와, 그러니까 이제 뭐 구치소. 이화영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 정도까지 협의는 아니겠지만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슈로 수원구치소 가겠다라고 통지는 하고 가죠. 네. 통지하고 갔는데 그 구치소 정문에서 막혀가지고 막혔어요? 예, 자료 왜 안 내놓느냐 여기서도 묵묵부담 이화영을 만나겠다 이것도 거부.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 7명이 갔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현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수원지검과 소통했다고 저는 봐요. 수원지검과 소통을 했고 사실상 수원지검 검사들의 뭐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네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들어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때 수원구치소에 찾아간 한 7명 정도의 그 민주당 의원 중에 네. 전직 검사장급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과 손을 잡고 이들 완전 배척을 했죠. 와. 이거는 왜 이거는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왜 그 수원지검하고 뭔가 연결돼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냐면요. 사실 평상시에 구치소는 검사들이 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검사 출신이 가서 뭐라 그러는데 거부를 못 합니다. 근데도 검사장 출신들이 갔는데 거부했다는 얘기는 현역 검사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예. 거예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송금이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시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차단을 시켰던 거야. 근데 구치소장이 뭔데 그걸 왜 차단해? 그러네. 차단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얘는. 이번에 서울구치소 갔을 때도 비슷한 일 벌어졌잖아요. 2차 갔을 때. 국회의원들 40분씩 네, 복도에 맞습니다. 세워놨잖아요. 예. 똑같은 짓 한 거예요. 뭐 있다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이게 김현우 일은 아닌데 이제 김현우 바로 전임자 때입니다. 전임자 때 그 이홍현. 이홍현이라는 구치소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영장실질심사 하는 날 네. 공교롭게도 수원에서는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그날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어요. 네. 좀 일찍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전날 부지사님은 이제 수원구치소에 접견을 했고 네. 그때 그 수원구치소 부지사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사유 중에 최소한 대북 송금 관련된 사건은 모두가 날조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오. 해서 그날 이제 너 아직 편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써주시라 네. 했는데 이분이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서 좀 쓰고 좀 자세히 쓰고 내일 법정에 출두하면 10시에 재판 시작이니까 네. 출두하면 법정에 내가 널 주겠다. 주면 네가 점심시간 때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이재명 변호인단한테 보내라.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걸 활용하면 이재명의 구속은 반드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에 그 교도관들이 부지사님 데리고 법정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제가 데리고 온 교도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화영 피고인한테 서류 한 장을 받을 거다. 네.
구치소에 받는다라고 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면 되는데 네. 여기는 지금 법정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받아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그 교도관이 한 말이 점심 때 어차피 점심 식사를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간다. 그때 변호사인 네가 같이 가서 구치소 내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가져가면 된다. 라고 확인을 시켜줬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오전 재판이 끝나고 시키는 대로 했겠죠. 갑시다. 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못 준다라는 거예요. 아씨 이거 봐 뭐 있다니까. 그 당시에 편지를 한 장짜리 편지를 쓰셨고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 명확하게 그 검찰이 주장하는 대북 송금 사건은 네 날조다. 완전 날조다. 오. 이재명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점심시간 이게 재판부는 퇴정하고 법정에서 이화영 그리고 저 김현철 변호사 그리고 그 교도관들 이렇게 있는 자리에 뒤에는 이제 기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싸움이 났습니다. 정말 고성을 치고 싸웠어요. 고성을 치고 싸우면서 가져가겠다, 못 가져간다. 그럼 사진 찍겠다, 사진도 안 된다. 와, 그러면 놓고 내가 베끼겠다, 베끼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돼서 제가 나중에는 사실은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네. 교도관이 저를 제지할 수는 없거든요. 예, 법정에서 있기 때문에 교도관이 제지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교도관 중에 한 명이 그 편지를 뺏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뭐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결국은 그 편지가 그 이재명 재판부에 못 들어갔고 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게 그 자리에서 워낙 그 소동이 크게 벌어져 버리니까 네. 관련돼서 몇몇 기자분들이 그 상황을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해서 그 보도 내용도 좀 자세히 나와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러이러한 취지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변호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교도소 구치소 관계자들이 여차여차 해가 못 가져갔다. 이 편지 이 기사가 떠서 네. 이 기사는 전달이 됐죠. 기사 전한테 뭐해? 그게 편지가 있어야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잘 됐지만 네. 자칫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기로에 있었던 상황이거든. 기억하시지만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셨었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재판과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이후에 뭐 건강제나 이런 부분을 떠났어. 근데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와, 왜냐면 이거 핵심인데. 증인의 증언이 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뒤집는 거였고 영장실질 심사는 서류로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게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지. 의지네. 큰일 난다. 야 이거 이재명 재판정에 이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생각을 누군가가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윤석열 때였었고 그리고 지금 서울구치소장도 구치소장이 있었으니까 구치소에 지금 공무원들도 말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낱낱이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아봐야 돼. 지금부터 알아. 그래야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감찰해야 돼. 아마 법무부에서도 정확히 밝혔어요. 법무부 쪽에서도 일단 자리를 옮겨놓은 다음에 네. 징계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방금 그 건 같은 경우는 저는 명확하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게 아침 10시에 사전 협의할 때는 점심 때 여차여차해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그렇지. 확답을 줬고 네. 딱 재판 2시간 했거든요. 오전 재판. 2시간 사이에 뭔가 지령이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와. 야, 이런 사람은 구치소장 자격 자체가 없는데. 아니 이게 변호사들도 구치소 내부 규정을 몰라요, 잘.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니까 한 건데. 그렇지. 근데 갑자기 틀어버려. 그거는 이건 말이 안 구치소장에 되잖아. 보고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때 구치소장은 이홍연 네.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맥락이 다 있었던 거지. 나중에 김현우를 2024년 1월에 그 부임시켰나요? 네. 최상목 씨. 예. 근데 아니 2024년 1월. 24년 1월. 1월에 이제 부임했을 때 얘를 수원구치소에 소장으로 앉힐 때는 나름의 또 생각이 뭐가 있겠지. 그 같은 선상에서 네, 특히 같은 역할을 하라고 넣겠지. 구치소장부터가 이제 고위공직자단인데 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1, 2, 3급 때는 그러니까 그때 김현우는 승진해서 글로 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우를 승진시키면서까지 수원구치소를 앉혀놓고 그렇지. 그게 승진해서 수원구치소로 간 김현우는 그때부터 이화영과 민주당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공이 인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2월에 또 승진해가지고 서울구치소장으로 갑니다. 시기 딱딱 맞게 딱딱 가가지고. 맞잖아.
야, 근데 이재명을 잡아놓을 때는 필요할 때는 서울구치소장으로 윤석열 편의를 봐줄 때는 서울구치소장으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을 와. 당한 상황, 탄핵 소추를 당한 상황하에서도 저들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자기한테 해서든 쥐어짜내서 유리한 쪽으로 해. 가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정성호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성호랑이가 호랑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